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현대차 맞손,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추진, 현대차 결별, 스타트업 카누, 집다운 소송 휘말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맞손을 잡고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한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국가 차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로 손을 잡은 현대차와 삼성전자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13일 날 지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수요 공급 기업 간 연대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별히 차량용 반도체예요. 차량용 반도체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연구 개발에 지원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번 협약식의 의제를 보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미래 핵심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에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선제적인 내재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라는 방침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특히 D램과 SSD 아니면 낸드 플래시 이러한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을 달리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최강을 달리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 내에서 시스템 반도체, 말하자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지금 약체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시장 내에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인 파운드리가 70%를 차지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한 30%밖에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파운드리 분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더욱더 키워야 될 가장 큰 의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국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에도 보이다시피 한국은 2.3%에 불과해요.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31.4%, 일본은 22.4%, 독일은 17.7%에 차지해서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약하죠. 한국의 자동차를 만드는 대수는 세계 10위권 안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에서 국내 기업에 주력하고 있는 고성능 메모리와 비교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익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차량용 반도체의 진입이 힘드냐?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수익성 때문이에요. 지금 8인치 웨이퍼 팹에서 보통 만들어지죠. 8인치 웨이퍼 팹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진 이유는 낮은 단가를 원해서 이 8인치 웨이퍼 팹에서 만드는데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가 한번 만들어지고 이 폐차 시기까지 지나는 시간이 보통 10년 이상. 네, 차량용은 보통 10년 이상 운행하는 차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탑재되는 제품 사이클을 보면 10년은 거뜬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보증 기간조차 길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이 차량용 반도체의 생산을 꺼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가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의 원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장기화가 되면서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의 수급난이 장기화가 되면서 삼성전자는 지난달에 미국 백악관이 연 반도체 화상회의 여기에 소집되었고 이번에 20일 날 반도체 화상회의가 한 번 더 있어요. 여기에 또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급 확대에 대한 일종의 투자 압박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삼성과 같은 경우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수요 공급 기업 간 그리고 소부장 중소기업과 제조 대기업 협력을 강화하는 이러한 반도체 전후방 산업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견고하게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충분히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보시면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맞선 가능성, 특히 차량용 반도체의 맞선 가능성을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차량용 핵심 반도체의 내재화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삼성전자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조달하는 방안, 지금 MCU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생산이 되었었죠. 이렇듯이 삼성전자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MCU가 하나가 아닌 두세 개의 기능을 합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같은 이런 기능을 가지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이렇게 가는 이 시대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맞선 가능성은 어쩌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이를테면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미지 센서라든지 배터리 관리 칩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양산차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I 가속기, 미래차용 통신 프로세스 등 중장기 공동 기술 개발 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지금 연합체의 가장 큰 내용이 되는 거죠. 또한 연구 개발과 규제 특례 등 소부장 협력 모델도 지원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내년 중으로 차량용 반도체 전 주기에 대해서 자립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그래서 정부와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전 주기의 자립화, 여기서 전 주기의 자립화를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이후에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고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적어도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내재화는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영역에서도 산학연을 참여를 시켜서 핵심 IP를 확보하고 자율주행과 네트워크, 운전자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의 응용 플랫폼의 설계, 그리고 수요 기반형 고신뢰성 핵심 반도체의 R&D를 추진한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영역을 따로 보겠습니다. 반도체 영역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동차 영역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IT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반도체 융합 부품의 성능을 고도화시키고 반도체 성능을 실증할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그리고 평가, 인증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양산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월달을 보면 민관이 함께 미래차와 반도체 연대에 대해서 협의체를 출범을 시켰는데, 여기에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르노, 삼성, 쌍용차 이 5개 완성차 업체와 만도, LS 오토모티브 등 차량 부품 업체 8곳, 그리고 팹리스 업체로 지금 불리우는 네오와인, 빌리브 마이크론, 실리콘 R&D와 같은 팹리스 업체 15곳, 이렇게 해서 총 28곳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술 교류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협력이에요. 이것이 협력이 다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어요. 이미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것에 지금 의의를 둬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한국형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웨이퍼 8인치 웨이퍼 팹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나서야 돼요. DB하이텍이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키파운드리, 이런 회사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매그나칩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곳에 연합을 시켜서 결국은 파운드리가 지금 빠졌잖아요. 여기 3월달에 들어가 있는 게 파운드리가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결국은 파운드리까지 같이 합체가 돼서 한국형 지금 자동차 반도체, 이 한국형 자동차 반도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까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금 현대차와 결별한 스타트업 카누, 집단 소송의 휘말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기업이죠. 카누가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과 그 전기차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고 개발을 했던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이번에 결별을 했죠. 결별을 해서 지금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느냐, 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라는 이유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12일 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로펌 로센 등 현지 법무법인들이 카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카누가 현대차 그룹의 파트너십을 종료한 데 따른 것인데요. 카누는 전기차 기술을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 판매하는 대신에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틀었어요. 토니 아킬라 카누 회장은 지난 3월 말에 열린 투자자 회의에서 우리가 공개한 3개의 모델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해당 작업을 완료한 이후 파트너십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결별은 미래 위험을 줄이고 건전한 사업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의 결별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카누의 주가는 하락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이죠.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카누의 주가가 주당 7.92달러, 한국 돈으로 한 8,900원 정도 돼요. 파트너십 종료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한 달 새에 벌써 15%나 빠진 것입니다. 연초 주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지난해 12월 달에 카누는 스펙을 통해서 나스닥에 우회 상장을 했죠. 우회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애플카하고 같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현대차하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대차와 결별 소식 그리고 지지분진한 미래차의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죠. 지금 카누와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2월 달에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 두 회사가 카누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중소형 전기차 그리고 PBV라고 불리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개발할 계획이었어요. 이러한 개발 계획을 통해서 올해 자동차가 나오겠다라고 말이 나왔었는데 이게 완전히 무산이 됐죠. 로펌 로센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카누는 현대차 그룹과의 파트너십 종료를 비롯해서 구동 모델, 개발 축소 등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누와 같은 경우는 모터,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표준화한 모듈 형태로 장착하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현재 보유 중입니다. 이 기술력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공동 개발한 것이죠.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의 크기와 무게, 부품 수를 줄여서 실내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차 플랫폼 기술 고도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카누입니다. 그래서 이 카누가 지금 현대차와 결별 이후에 주가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추진력이 점점 더 빠져간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금 협력을 강화할 것이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손잡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먼저 알아봤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는 현대차와 결별한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가 집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벌써 소극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